안녕하십니까. 5단원 마지막 중단원 4단원, 소단원 2단원 생애주기와 금융설계, 금융생활의 설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는 이렇습니다.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나 삶의 목표를 설정하여 자신의 생애를 계획할 수 있다. 구체적인 생애주기에 맞추어 금융생활을 합리적으로 설계할 수 있다.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소단원의 하위 구성은 이렇습니다. 생애주기와 생애설계, 생애주기별 금융생활 설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좀 내용이 그렇게 길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추구하는 가치와 삶의 목표에 맞춰서 여러분들의 생애를 계획하고 그 생애 주기에 맞춰서 금융 생활을 합리적으로 설계할 수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하는 활동지가 중요하니까 미리 읽어오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생애 주기라는 것은 유년기, 청소년기, 청년기, 중장년기, 노년기로 이어지는 인생의 긴 과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나 삶의 목표에 따라 자신의 생애 주기를 설계하는 것을 생애 설계라고 합니다. 아마도 기술과정 시간에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웠을 거라고 선생님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의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단계별로 이렇게 밑에 표로 대충 이렇게 금융생활을 설계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꼭 들어맞지는 않습니다.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좀 다를 수는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 사는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대부분 금융생활을 설계하는데 여러분들이 어른이 됐을 때는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죠. 자, 첫 번째 결혼 준비기입니다. 20대, 30대 이제 결혼을 준비하는 단계이죠. 그래서 결혼 자금을 마련해야 되는 이런 시기인데요. 선생님도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 자금을 얼마를 마련해야 되나 이게 이제 고민스러운 문제이죠. 많으면 많으면 좋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다다익선이다라는 얘기를 해볼 수 있지만 뭐 한계가 없죠. 결론적으로 뭐 얘기하면 결혼할 사람과 반반씩 하는 게 요즘 트렌드입니다. 그 다음에 가정을 일단은 형성을 하려면 집이 있어야 되죠. 이 집 문제가 우리나라 어른들, 국민들의 가장 고민 중인 큰 것 중에 하나인데요. 뭐 답이 없죠. 일단 여러분들 한번 뉴스 기사 이것저것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은 뭐 어디 집값은 얼마고 어디 집값은 엄청 오른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아직 10대니까요. 여러분들이 30대가 되려면 10년이 넘게 남았죠. 또 그때는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한번 상상해 가면서 이렇게 한번 짰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자녀 양육비, 육아 비용을 마련해야 되는데 여러분 부모님이 딱 여기에 해당을 하죠. 그 자녀 교육비까지 합해서. 그래서 육아 비용과 자녀 교육 비용, 그 다음에 아까 봤었던 주택 마련 자금, 또 집을 이제 큰 데를 이제 마련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주택 마련 자금도 필요한데 여러분들에게 들어가는 돈을 한번 부모님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부모님이 나에 대해서 투자를 많이 하는가 이런 것도 좀 알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른이 됐을 때도 이렇게 돈을 마련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자녀 독립기 한 60대 정도가 되면 자식들 다 군대 뭐 대학 다 끝나고 그다음에 독립을 할 때예요, 진짜. 선생님 부모님이 이 정도 기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자녀 결혼 비용도 마련을 해줘야 된다고 하는데 또 여러분들이 이제 독립할 때면 부모님들이 얼마나 비용을 줄지 그것도 트렌드가 다르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이 어른이 돼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독립했을 때 또 그때는 니네 알아서 해라 이런 시기가 또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노후. 요즘은 또 자식들에게 얹혀 사는 시대가 아니죠, 요즘도. 여러분 때는 분명히 여러분들이 알아서 살아야 되는 때가 올 거예요. 그래서 100세 인생, 뭐 120세 인생 이렇기 때문에 인생의 반밖에 안 온 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 생활 자금도 잘 마련해야 되죠. 그다음에 노후기, 노후 생활 자금을 계속 잘 연금이라든지 뭐 퇴직금을 다시 잘 재테크를 해서 마련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계속 노후 생활 자금도 필요하고요. 긴급 자금도 많이 필요한 게 이때는 뭐 이것저것 안 아픈 데가 없기 때문에 긴급
급하게 또 돈이 들어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돈들이 필요하다는 걸 생각을 하고 금융 생활을 미리미리 설계를 해봐야겠죠. 앞에 표로 주저리주리 선생님 뭐 많이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 수입과 지출 곡선으로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경제적 정년에 해당할 때까지는 수입이 계속 지출보다 많죠. 그래서 요 남는 잉여 돈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금융생활 설계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 뒤에 모자라는 거를 어떻게 메꿀 수 있는가, 그거를 생각을 하는 게 지금부터 사실 10대 때부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사회생활을 시작하면 뭐 어떻게 할 거야. 물론 이제 사회생활 시작해서 직장에서 돈을 벌기 시작하면 또 다른 얘기겠지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가치관에 맞게, 여러분들의 생각하는 삶의 목표에 맞게 한 번쯤은 생각을 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건 또 다른 문제니까요. 미리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봅시다. 활동지에도 그런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활동지가 특별히 2개일 거예요. 그래서 그 활동지를 미리미리 생각을 하고 대부분 발표로 이렇게 해보도록 합시다. 문제 풀어봅시다. 개인의 인생을 아동기부터 노년기까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단계별로 나타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요, 생애 주기라고 하죠. 생애 주기인데, 주기, 그쵸? 자, 그 다음에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나 삶의 목표에 따라 자신의 생애 주기를 설계하는 것을 알다시피 생애 설계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생애 주기별로 이제 결혼, 육아, 주택 구입, 자녀 교육 등을 위한 재무 목표를 미리 확인해서 준비해야 된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당연히 맞죠. 동그라미입니다. 재무는 이제 뭐 경제적인 일이란 뜻입니다. 소득이 많은 시기에 해당 시기에 소비 욕구를 충족하는데 비용을 모두 지출해야 된다. 아까 그렇게 얘기 안 했죠. 그 잉여 자금을 가지고 경제적 정년 이후에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했었죠. 자, 일반적으로 청소년기의 소득점이 최고점에 도달하고 그 이후에는 소득이 계속 줄어든다. 청년기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장년기에, 그렇죠? 그런 게 최고점에 도달하죠.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5단원 경제 파트는 이렇게 끝이 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경제 파트 선생님 목소리로 듣느라고 수고하셨고요. 6단원은 사회정의와 불평등이라는 단원으로서 안지은 선생님이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모두 수고하셨습니다.